박민영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북글 내가 다 봤어요. 오는 길에도 몇 개 올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페북글 쓰신 거 보니까 상당히 아주 네. 전문적인 좀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계시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올해 스터디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저희도 몰랐던 사실이 드러난 게 있다면 예. 저는 한동훈은 아닌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진우 당시 법률위원장이 너무도 당당하게 동명이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이번 조사 이전까지는 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당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가 확인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은 한동훈 명의도 포함된 그 한동훈 가족의 명의들이 같은 뒷자리 번호를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은 강남병 출신이고 두 개 IP에서 대부분의 글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참 제가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만 뭐 거니는 개목줄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글들도 한동훈 본인이 맞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어제 발표한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하네. 우스꽝스러운 게 전 한동훈이 지금도 도망 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게 가장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당무감사위에서 소명할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라 라고 연락을 직접 했는데 심지어 그 답변도 길게 쓸 필요도 없었대요. 그냥 yes or no. 네. 한동훈이 윤 대통령한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사라인 정리할 거냐 안 할 거냐 yes or no 뭐 그런 것처럼 당무감사위원장께서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거 맞냐 아니냐, 가족이 쓴 거 맞냐 아니냐 아주 단순하게 물어봤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서초구 편집국장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단계 사건이 이제 윤리위원회로 넘어가면은 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윤리위원장 지금 없잖아요, 그죠? 아직 공석이죠. 예. 네. 그러면 일단은 문제 제기만 일단 한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두 개의 IP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이해도가 좀 떨어진 분들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개의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IP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한동훈의 주장처럼 가족이 쓴 건 인정을 했잖아요. 가족도 인정했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진짜 직접 쓴 거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의견 표명을 한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겁하다, 도의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어떤 처벌 규정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IP가 두 개에서 다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족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여론을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황이 되는 거죠. 심지어 한동훈의 딸 한지훈 당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두 개의 IP 모두 다 외국 IP는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있는 한지훈 당원이 대체 어떻게 한동훈의 가족들과 같은 IP에서 글을 썼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군가 바이럴 업체가 조작을 했든지 한동훈 또는 진은정 씨가 조작을 했든지 이것은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 방해로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P 두 개라고 하는 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 한동훈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도 이 지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IP가 두 개이고 계정이 5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돌아가면서 막 쓰면 되는 거네요. 10명.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걸 가족이 같은 집에서 썼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지훈 사례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군가 특정인이 조작을 했다, 가족이 직접 쓴 게 아니다. 그럼 미국에 있다는 딸 이름 한지훈 계정으로 글을 쓴 것은 다른 사람이겠네요. 그죠? 그럴 확률이 한국에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전제를 한 것이 지금 경찰이 수사를 끝낸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찰이 수사를 왜 안 하지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에는 2번이나 수사 협조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도 우리 당을 향해서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 수사 중이니까 협조를 해주시라, 자료 제공을 해주시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호선 위원장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당내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지 수사기관에 넘기는 건 쪽팔리지 않냐. 전 이런 의도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한동훈이 이렇게 계속 뭉개기식의 물타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결과적으로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훨씬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 개 IP에서 작성됐다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IP의 구체적인 주소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서 쓰였는지가 다 확인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한동훈에게 질문서를 29일 날 보내서 네. 30일 어제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하시오. 예. 그것도 예 아니면 아니요로. 그렇죠. yes or no. 아주 쉽게. 그런데 네.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걸 시인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우리가 경찰 조사 같은 것들도 당연히 출석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당무감사위가 일종의 우리 수사기관 같은 개념인 건데 뭐 조서를 쓰든 뭐 소명 기회를 주든 뭐 정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을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사실상의 암묵적인 인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리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윤리위 절차도 지금 한동훈계가 뭐라고 물타기를 하냐면 김종혁은 2년 징계를 권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한테는 권고를 안 한 이유가 한동훈계 주장은 죄가 없으니까 권고 못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무감사위는 당직을 가진 사람한테만 그렇죠. 권고를 할 수 있죠. 평당원이니까. 한동훈은 일개 일반 당원, 평당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권고를 할 수 없었던 것뿐인 거고 윤리위에 송부가 됐기 때문에 윤리위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또 소명 기회를 줄 건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계속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재벌 언론에 그냥 입만 탈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어제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본인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보면은 네. 2024년 11월 6일 새벽 1시에 대량 삭제는 누가 했나? 그렇죠. 했더니 삭제 주체를 찾지를 못했다. 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진짜 원칙주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당대표에 관련된 사안도 당연히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은 그 가해자가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고 피해자는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인 국민의힘이 가해자인 한동훈을 두둔을 하는 조사를 하고 그 윤리위원회에서도 직권으로 상정도 안 하고 자체 종결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 아니냐. 아니, 당대표라고 해서 당권을 활용해서 자신을 향한 조사를 막고 아주 그냥 자기들만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서 한동훈은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스파성 발표만 하고 윤리위는 상정도 안 하고 이런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법률위가 피해자인 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을 굉장히 분개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느낀 것이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구나. 당권의 사유화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때 단계를 셧다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동훈의 명의와 그다음에 그 진은정의 명의로 써진 글들이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당권을 사유화한 전행이 아니냐. 이제 그 지점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보면 그 지적하신 글에 법률 의견서 관련 해가지고 네. 2024년 12월에 서울경찰청에 제출된 법률의견서 작성자가 누구인가? 예. 여기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변호사인데 실명은 공개하기 어렵다. 누군지 아시죠? 뭐 대충 추정은 됩니다. 추정. 그런데 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당권을 사유화시킨 전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의힘의 어떤 일종의 업무 방해 당한 점을 그렇죠. 숨기고 가해자격에 해당하는 그걸 오히려 두둔하는. 맞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이 당권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실 거의 1년 가까이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연된 정유에 대해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앵커님 한 번 더 기자님 짚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피해자인 당이 가해자인 한동훈을 두둔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든 그런 잘못된 행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하는 거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대체 채널 A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제보를 받고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는가? 전수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고 그 기사를 가지고 증거를 제출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했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행위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하면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이건 뭐 곳곳이 여론 조작이군요. 맞습니다. 여론 조작. 저는 단계는 정말 세 발의 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원 게시판까지 가족 명의를 도용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른 커뮤니티, 다른 유튜브, 다른 공간은 조작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수사 의뢰되는 순간 경찰에서 주소 특정할 수 있고 그 주소에 해당 PC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총체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한동훈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될 겁니다. 자, 이게 김경수, 우리 바둑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드루킹이죠. 바둑이 김경수 예. 드루킹 사건하고 이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일단은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거였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김경수가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 조작의 방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조작 동원을 통해서 추천수를 조작을 했다. 추천수를 조작.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은 더더욱 심각한 것이 당원 게시판에 분명한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룰을 인위적으로 어긴 것만으로 이미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3개 발언권만 가지고 있는데 복수의 아이디를 하나의 IP에서 명의를 도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개 다른 사람들은 구가할 수 없는 막대한 발언권을 구사를 했다는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당원 게시판 룰을 어기고 총체적으로 조작해놓고 그것이 당심이라고 포장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도된 언론 기사를 보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의 스피커들, 한동훈의 스피커들이 또다시 확대 재생산을 했다. 이거는 김경수 드루킹 사건보다 몇 단계 더 진화된 형태의 여론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 직접 표현을 하신 것이 예. 드루킹보다 훨씬 심각한 여론 조작 범죄다. 찔이다. 예라고 그 정황을 설명을 하신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채널 A엔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전수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네, 채널 A가 그 제보를 받았다 이러면서 그렇죠. 전수조사를 했는데 뭐 별 게 없더라.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일종의? 말이 안 되죠. 그 전수조사를 제보자가 지금 특정되진 않았죠.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당무감사위원장께서는 이 부분까지 특정을 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란 문제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는 자가발전식으로 증거를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기자가 기사를 만들고 다시 당이 그 기사를 증거로 쓰고 이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구름 위를 떠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증거를 창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획책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에게 없는 사실을 제보를 했다라고 그러면 사실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기자가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사를 썼다면 그건 기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대체 누가 이 법률 위에 누가 이런 실체 없는 기사를 가지고 증거로 쓸 생각을 했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좀 규명을 해보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스패너님들 뭐 여기 이상한 분들 들어오셔서 한마디 이호선 있나요? 당무감사위원장을 아주 인신 공격하는 이런 댓글은 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좌파 진영이나 한파 진영이 오늘 방송 많이 들어와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조회수 높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다 반론 실어드리는 거 보셨죠? 저희들은 반론도 다 충실히 실어드립니다. 나중에 헛소리 못하게. 근데 오늘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김종혁, 또 김호준입니까? 네. 그 다음에 박상수 변호사 등등이 페북에다가 난리를 쳐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단계 사태하고 이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저도 참 의아합니다. 자기들이 썼나? 대체 한동훈의 뭐에 홀리면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는데 실드 칠 생각을 할까? 예. 참 정신머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켰던 스피커 중 하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대체 어디서 무슨 소스를 얻었길래 그렇게 당원 게시판 한동훈의 워딩 그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당원 게시판에 있는 그런 여론들, 한동훈 가족들이 작성한 그런 여론들을 확장시킬 생각을 했는가? 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 연장선에서 일종의 공범 개념으로서 좀 뜨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좀 들고 저는 이 부분도 책임을 좀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이 굉장히 궁색해요. 저희가 토론을 할 때도 정말 하다 반박할 말이 너무 없을 때 그때 궁색하게 하는 말이 바로 왜 하필 지금 하냐? 시기상조 아니냐? 아니 그렇다면 이런 거거든요.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네. 내부 총질하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당권 잡자마자 했으면 박수 쳤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거 2달 앞두고 했으면 박수 쳤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바로잡을수록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당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륜적인 해당 행위를 1년 1개월 동안 묵혀둘 수가 있냐라고 분노를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혀 본말이 전도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자체가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에 허위 사실까지 공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죄가 없어서 이 징계 권고를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까지 그렇죠.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기나 됐으면 제발 당원 당규를 좀 공부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이제 오후 한 7시쯤에 연합뉴스 보도 보면은 네. 가족이 한 걸 나중에 알았다. 예, 이렇게 인정을 또 하다가 했죠. 네. 밤 9시쯤 되면은 뭐 일제히 뭐 등등이 네. 한동훈 등등이 일제히 그 이호선 허위 사실 유포다 이러면서 그거 보도하는 뭐 측에도 저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네. 놓거든요. 예. 그럼 2시간 안에 뭐 작전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좀 횡설수설한 거죠. 사실 그 5시 SBS 라디오 나가서 사실은 가족들이 쓴 거를 알고 있어. 알고 있었. 근데 그게 참네. 예정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방송이 미리 나간다고 정해져 있었고 당무감사위 발표가 딱 2시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 내용도 못 본 상태에서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가족이 쓴 거다. 이건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지나가 보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으면서 물타기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건가 봐요. 그래서 말이 전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쓴 건 인정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집에 와가지고 페북 쓴 거 보니까 가족 명의로 쓴 것도 허위 사실이다. 가족 명의라고 하는 식의 그 블로그에 게시를 한 것도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글도 횡설수설 중언부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사를 또 보니까 아니 무슨 진영구도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팔동훈이란 말 하잖아요. 한동훈이 8명 있다고 동명이인이 이래서 팔동훈인가? 이렇게 거의 뭐 유체이다 할 자아분열적인 화법을 몇 시간 안에 구사하는 거를 보니까 아무튼 참 지금 정신이 많이 없는 모양인데 정신줄을 놓은 예, 이렇게 좀 앞뒤 안 맞는 거짓말을 그대로 성경처럼 그렇게 바이블처럼 가지고 읊조리는 이 스피커들이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번 이 사태가 보면은 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한파 세력들이 예. 저거 당무감사위원회 했는데 별로 나오는 것도 없어 실체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예.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그 아날로그식으로 네. 언론 플레이 프로파간다를 하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보도자료 딱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블로그에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제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야기인데 30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네. 비공개 회의 일정을 확정해 두었었음. 맞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진짜 한동훈이 임자 만났다. 임자 이런 만났다. 생각을 하는 게 어제 그 블로그 저도 꼼꼼하게 다 읽어봤거든요. 예.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게 이게 딱 가두리를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이 얘기하는 무슨 뭐 한동훈은 동명이인이다, 뭐 진영구 동명이인 이거 굉장히 비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모욕을 한 적이 없다. 사설을 쓴 거다. 근데 그 글을 보신 분들 누가 그렇게 욕을 섞어가며 사설을 씁니까? 우리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맞아요. 가장 가열차게 수백 차례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당무감사 결과인 것이고 그 외에 뭐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 한마디씩 다 했던데
이게 어떻게 사설 칼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을 찬양하는 글만 썼다라고 하더라도 당무감사위원장 표현처럼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잔디인 것처럼 거짓된 홍보를 한 거잖아요. 그게 여론 조작인 거죠. 그렇죠. 여기 여론 순수하게. 조작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하고 그렇게 당심이 왜곡된 당심을 언론에 전달을 하면서 재생산을 한 것 그 자체가 드루킹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질적으로, 완전히. 욕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자체는 애초에 중요한 이슈도 아니에요. 썼다고 저는 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할 문제가 아니고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치밀하다. 굉장히 라고 생각이 훌륭하시죠. 드는 대목이 12월 30일 날 당무감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잡아놓고 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답변하시오. 30일 기회를. 오전 10시까지 그렇죠. 네. 답변하시오. 이러니까 답변을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시인해버리니까 네. 이제 터뜨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30일 날 비공개 회의가 있는 줄을 한파 국회의원들이나 누구 당 기자들도 잘 모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이렇게 결정이 나오는. 네. 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상당히 매력 있네. 정무감도 좋고 한동훈이 참 언플의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이호선 위원장님도 참 만만치 않은 이 정무와 공보 전문가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있다. 좀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인물 한 명 제대로 모셨고 한동훈 임자 만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윤리위원장이 뭐 이제 2026년 네, 새해에 일찍 좀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래야겠죠. 네,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몇 명이 고사를 하다가 네, 한 분 정도 괜찮은 분이 예.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뭐 여의도 정가에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어제 정도 내정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어서 아마 조만간 인선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교감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당무감사위원장 입장에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당원당규상 평당원에 대해서는 권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윤리위에 송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태인데 윤리위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윤리위원장이 조만간 인선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기에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인선이 사람만 구해지면은 미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한 번 더 군불대기 하고 연초에 확실하게 좀 그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윤리위원회 뭐 처리와 상관없이 네, 한동훈에 대한 뭐 대충 팩트나 이런 것들은 대충 다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윤리위까지 갈 것도 없이 나가야죠. 당을 지금 나가야죠. 쪽팔린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계라고 하는 계파 자체가 수치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염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말 놀라운 가슴 어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게 여당 대표가 이따위로 하는데 정권이 안 망하는 게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하죠. 아니 여당 대표가 정권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민주당도 안 하는지 민주당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공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가 김경수는 적어도 드루킹 범죄지만 드루킹 범죄를 통해서 상대 진영을 공격했지 자당을 자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 심지어 윤 대통령한테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비대위원장까지 그 친소관계 가지고 그렇게 황금길만 걸었던 한동훈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폐륜적인 여론 조작을 그것도 당원 게시판에 하고 그걸 가지고 정권을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특검을 통과시키니 많이 협박질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냐? 저는 정말 상상을 못하는 사태예요. 어제 그 보도 네. 보면은 예, 정청래가 네, 이해운을 대통령이 지명한 걸 놓고 네, 다 뜻이 있을 거야. 예, 한번 기다려 봅시다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당의 대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쥐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당 대표 할 때 뻑하면 수평적 당정관. 당무 개입하지 마라. 당무 개입하지 고발까지 당하게 했죠. 이러니 당이 안 망하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는 또 말을 아끼는 척하면서 또 뒤로는 당원 게시판에 정점식 사퇴해라, 버티지 그렇지. 마라, 온갖 욕설 다 하고 김경수 복권하는 게 말이 되냐, 온갖 모욕 다 하고 김경수 복권 반대가 우리 당원 게시판 당심의 주류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지사지로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로 가서는 이해훈 같은 거를
후보를 지명한 이재명 왕수박이다 뭐 그런 댓글을 만약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바로 쫓겨나죠. 어떻게 저렇게 언감생심 버티고 앉아가지고 뻔뻔하게 일부는 뭐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뭐 동명이인이고 이따위 변명을 합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한동훈 그럼요. 체제의 어떤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난 거고 정당사 전무후무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에 증명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여당 대표가 여론 조작해서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단 펼쳐진 것이고,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폐륜적인 해당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전 그걸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무슨 익명성이라고 우기면서 당원 게시판 익명도 아니지만 익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 여당 대표 권력자들이 대통령 음해하고 자기 여당 대표 당권 활용해가지고 다 문개기 그 윤리위 조사 다 자체 종결시켜버리고 이래도 된다는 건데 그건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신상필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당세가 민주당의 몇 배가 밀리게 되고 우리 당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상대 진영으로 자리만 주면은 쪼르르 달려가는 전 이런 참담한 사태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신상필벌이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수사협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집안 문제라고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 정당사에 이따위 업무방해 등 형사범죄 행위가 벌어지지 않게 단도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박민영 우리 대변인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7,000명 넘게 시청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민영 대변인 너무 쉽게 설명 잘해 주신다고 파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 대담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제가 사실 어제 또 우리 충남 그 부여 공주 그 당협 연수를 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사실 딱히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딱 첫 마디가 올해 우리 참 힘들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우리 참 힘들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 파렴치하게 대통령 부부만 지목하고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던 한동훈이 알고 보니까 당정관계 파탄을 이끌었던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놓고 뻔뻔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계엄을 막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섭섭하고 좀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우리 당 당사에는 대통령 사진이 안 걸려 있는 거 기자님 알고 계시죠? 3명의 대통령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탄핵을 당했다, 온갖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 안 걸려 있습니다. 우린 그런 당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부끄러워하고 저렇게 입만 털고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주객전도 주인 행세하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 같은 원칙주의자들 눈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둔하고 1년 넘게 뭉개고 하다못해 보수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언론들도 뭉개는 게 더 옳다라는 식의 여론 플레이를 하고 이게 대체 정상적인 보수 진영과 당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구마 100개 먹은 마음들이 아마 오래 있으셨을 거고 연말에 조금이나마 풀리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해는 조금 더 사이다 같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규진입니다. 네. 감기 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 조금 일주일 지나니까 난 거. 괜찮아요? 네. 네. 이번에 그 유행하는 감기 독감이 굉장히 통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하던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신규진 교수님, 저 스페인 언제 갑니까? 제가 1월 6일이요. 그러면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네네.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방송.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네요. 네네. 네. 우리 신규진 교수님 논평이나 이 해설을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신규진 교수님 논평을 그래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겠구나.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말 사이에 이혜훈. 이혜훈이 네. 뭡니까 이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이게 터져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정말 공분하고 계신데 제가 이혜훈 네. 이상하게 아무튼간에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또 제가 나름 한 이혜훈 전문가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일했던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상욱 원장님이랑 같이 예, 일을 예. 했었는데 그분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게 그렇죠. 예, 뭐 그분이 물려주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혜훈이 있는 그 지역구가 그쪽이에요. 성동 그쪽이고 이번에 이제 손주하 구의원이라고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저랑 한솥밥을 먹었던 그 청년 정치인이 있는데 거의 예. 그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또 그분이 용기를 내서 이혜훈의 본질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또 쓰셨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네.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저 제 페이스북 한번 올려봐 주세요. 감독님, 심규진 교수님 페북을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저와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솥밥 먹었던 청년 정치인 손주와 성동구 의원님의 글 공유드립니다라고 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중구 의원에 제가 헷갈렸네 성동구로. 어쨌든 그러니까 중구 성동구가 좀 겹쳐요. 거기가 중성동을입니다. 중성동을이죠. 네, 네, 중성동을. 중성동구.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보세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로 인해 정치권이 난리다. 우리 당도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지만 뭐 민주당에서도 그쪽 지지자들도 얼빠질 것이다. 사실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보수 쪽에서 되게 존경을 받던 뭐 원로급이나 그런 많은 분들의 신망을 받는 정치인도 아니고 이렇게 최악의 배신자를 영입했으니 뭐 개딸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의 얄팍한 수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로 이혜훈 카드로 여기를 내부를 또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흔드는 거죠. 분명히 또 여기서도 뭐 중도 인사니 탕평책이니 하는 레거시가 이제 떠드는 떡밥용으로 던져줬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그게 되려면 여기서도 인정할 만하죠. 아, 저 사람은 갈만하지. 뭐 이런 게 돼야지 되는 건데 아주 최악의 쓰레기 배신자 이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서초갑에서 꿀만 빨던 사람을 기회주의적으로 데려갔으니 그게 근본적으로 그 서사 성립이 안 되잖아요. 뭐 중도 확장 외연이니 그런 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얄팍한 꼼수가 그냥 자명하다. 그래서 저는 그 근본적으로 기본이 되지 않은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인 꼼수는 그 유통기한이 오래 가지도 않고 유통기한. 자기 자신을 찌를 것이다. 자기한테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연출이라는 걸 과연 이혜훈 전 의원은 몰랐을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권력의 몸이 단 이혜훈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재명이 정치적 쇼를 해서 단기적 이득을 얻겠다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사실 인사청문회도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거기다가 흠결도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이 또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재미있는 부분이. 구주와 구의원? 손주하. 손주하. 예, 손주하 중성동구 중구 의원으로 돼 있는데 프로필에는 저랑 여의도 연구원에서 같이 일했던 굉장히 참신한 구의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청년 정치인입니다. 예. 네, 청년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저랑도 굉장히 이제 신뢰하는 사이인데 네. 여기서 1년 반 이혜훈을 당협위원장으로서 겪어본 내가 이번 배신 행위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예.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여기저기 지역 쇼핑을 다녔음에도 잘 되면 본인 덕, 선거 낙선은 남 탓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후배 직속 지역 정치인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혜훈인데 어떻게 전 국민적으로 이게 탕평 인사다, 실력주의 뭐 중도 인사다라는 그런 인사라는 평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관 자리가 아무리 탐이 났어도 상도덕이 있는 법인데 그런 기본도 지키지 않은 당협위원장 때문에 우리 지역은 1년 반 동안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버려졌다. 이번 사태를 겪어보면 내가 느낀 딱 한 가지는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것이다. 1년 반을 봐왔지만 오히려 지역을 어지럽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당협위원장이라는 힘을 이용해 현역 구의원들과 구청장에게 없는 죄 만들어서 징계를 내리질 않나. 이게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겠죠. 일 못하게 다른 사람을 시켜 구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행위 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줄줄이 나올 게 지금 많다는 얘기죠. 페이북글을 제가 이렇게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더 핵심이에요. 본인에게 잘 보인 구의원은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 등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감싸주는 태도를 그래요. 보였다. 이게 글에 나오네요. 또 지역의 공천 확정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기도 했던 전형적인 줄 세우기 정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개딸들한테 떡밥이 딱딱 아, 그렇네요. 떨어졌죠? 이제 커뮤에서 이제 이해운의 갑질과 악행이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갑질과 예. 악행이. 이거 좌우 통합으로 물어뜯을 것 같은데 네. 이해운이 그냥 아주 되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죠. 아 그리고 벌써부터 아까 그 심지어 뭐 세이브 코리아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들 그거를 페이스북 그거 글을 지운다고 그게 됩니까? 그리고 정치인이 그렇게 페이스북 글 지우는 거요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지 비열한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거는 뭐. 자기 자신의 정체성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작 그런 사람에게 장관을 시키다니 경제통을 떠나 지역 기획예산처 직원 간의 갈라치기 줄 세우기 안 봐도 뻔하다. 인사 검증 수준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수 우파를 초토화시키겠다. 그냥 완전히 갖고 놀고 굴욕을 주겠다라고 이재명이 꼼수를 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장동혁 지도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도움이 된다. 아, 어떤 면에서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이제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이 이해운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데 첫째는 한동훈. 한동훈 뜬금없이 뭐 윤어게인 하던 사람을 이재명이 뭐 선출했다 그러는데 그게 장동혁 지도부한테 어떤 해가 됩니까? 예. 아니 그 이해운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이 뭐 그 이재명을 공격해서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당원들한테 자꾸 윙크를 보내고 있는 그렇죠. 건데 아, 윙크를 보내는 거죠. 윙크를 보내고 있는 이해운하고 한동훈하고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 서초각 정치, 타워 팰리스 정치, 엘리트 회전문 정치, 전혀 당원들과 교감하지 않고 현장에서 땀 흘리지 않고 그렇지. 되게 공허하게 이력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뭐 서울법대 나왔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 KDI 출신이다. 예? 그러면서 그런 트로피 정치의 그 민낯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강남 좌파 정치. 지금 그래가지고 이재명 이러다가 지금 두 가지 얘기 나오는 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재명 이러다가 한동훈 공수처장 시키는 거 아니야? 진정한 탕평 정치하면서 결국엔 트로이의 목마들 줍줍해가지고 불쏘시개로 던져주는 겁니다. 한동훈 공수처장 시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좌우 통합돼서 또 난리치고 이야, 물어뜯겠죠. 한동훈 공수처장. 그게 이제 한동훈을 죽이는 거죠. 제대로.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동훈 죽이고 싶으면 한동훈 공수처장 임명하겠죠. 그러면 좌우 통합돼가지고 이제 한동훈을 부관 참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끝장났지만.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그 논리가 상당히 자기 꾀에 빠진 게 이해운은 윤어게인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떤 장동혁 대표한테 무슨 타격이 되죠? 이해운이 윤어게인 했다는 게 오히려 그거는 이제 개딸들한테 던져주는 떡밥인 그렇죠. 거죠. 개딸들이 지금 개딸들은 분노하죠. 이제 예, 개딸들은 윤어게인 했고 또 이해운 그럼 와가지고 도계자 받고 사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장동혁 체제와 우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바꾸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프레임이 지금 사람들이 단순히 이해훈이라는 개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해훈이 상징하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국민의힘스러운 너무도 국힘스러운 올드 국힘스러운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기회주의, 보신주의, 예, 그리고 엘리트 귀족주의. 예. 그거에 그냥 전형 아니에요. 그러면서 레거시 미디어 나가서는 되게 인심 좋은 아줌마인 척하고 맨날 선거 때 되면은 여기 가서 아양 떨고 저기 가서 아양 떨고 세이브 코리아 나온 것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르니까 아유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아양 3월 떨고 22일이니까 저는 세이브 코리아 나온지도 몰랐어요. 지지율 쫙 올라갔거든요 그때. 지지율 저는 52%. 이해훈 씨가 세이브 코리아 나온 줄도 몰랐는데 지금 보고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또 그때 지지율 오르면 또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뭐 권영진 이런 사람들, 조은희 이런 사람들 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관저 나오고 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냥 기회주의자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분리수거함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실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라고. 네, 사실 이해훈 씨는요, 제가 보기엔 정말 어리석어요, 정치 단수가. 그리고, 이해훈 청문회 정말 기대된다. 이거는 되게 흥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들어가면은 이게 뭐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안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이브 코리아 가서 저 이재명이 내란 세력입니다라고 저 떠들어댔던 저거 동영상 틀어버리면은 그 해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이해운이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던진 걸까요? 네. 그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은 그냥 정말 정치공학적으로는 천리를 깨뜨려 보는 사람인데 이해운 카드를 던졌을 때 이런 식의 좌우 반응이 어떨지 몰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운은 그냥 불쏘시개 이재명의 레거시 미디어 헤드라인 한 줄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나는 이렇게 중도 확장하려고 했는데 아니 니들이 이렇게 싫어하니까 나는 몰라줘. 뭐 김병기 갖다가 내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모든 사람을 도구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자기가 뭐 어떤 아젠다를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다 계산하고 당구 칠 때 내가 이렇게 쳤는데 3쿠션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선을 딱 그리고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이해운 그 뉴스가 어제부터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개딸들에게는 공분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실책이나 어떤 허점 이런 게 일시적으로 가려지잖아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는 계속해서 그 흥분한 군중들한테 그 단두대 화형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두대에 이해운이 올라간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해운의 갑질이나 이런 거 폭로들 싹 나오면 자기는 다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열광하는 거죠. 이해운 씨가 지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이해운 이 사건이 저는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를 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이해운 때문에 보수들도 결집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이 보수들이 그 엘리트 구조 정치, 서초갑 정치, 타워팰리스 정치, 강남 좌파 기회주의자 정치 그리고 KDI 타이틀 들고 나와가지고 경제 전문가, 정책 전문가인 양 하면서 잘난 척하고 당원과 당심을 무시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각성하게 되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는 이거를 무슨 외연확장이니 중도확장이 그거는 개똥 같은 소리고 빨리 이런 기회주의자들이나 이 중도연하는 잘난 척하는 그 유승민류의 KDI 정치 이거를 서초갑에서 퇴출시키고 서초갑 정치를 기본적으로 현장 정치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보수의 최후의 어떤 근거지로서 최후의 보루로서 체제로 하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쳐가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오히려 내부 혁신과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 올드 국힘의 적폐청산을 하는데 동력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많은 그 장동혁 지지층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윤리위원장 빨리 어떻게 좀 뽑지 않나요? 뭐 이런데 그게 속도가 조금 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그 지도부에 아는 인사들한테 대충 들은 바로는 이제 원래 장동혁 대표가 보안을 정말 중시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뭐도 없잖아요. 자가발전도 없고 이거는 정말 장동혁 대표의 대단한 그런 이 공직자적인 마인드로서 그렇죠. 보안을 지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윤리위원장 자리가 무슨 돈 주는 자리도 아니고 회의비 조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당무감사위원장이나. 맞아요. 정말 이제 이게 명예직인데 지금 보면은 명예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들 이거 자기 손에 칼잡이를 해야 되는데 다들 고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위원장 자체를. 그래서 여러 번 몇 번 이렇게 윤리위원장 자리가 갔었는데 고심 끝에 고사하신 분들이 꽤 있다. 누군지 모르나. 근데 굉장히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인사 스타일이나 이분이 이제 관계를 맺거나 사람들하고 만남을 하는 게 신중한 스타일이고 이게 섣불리 막 다가가고 피하 식별도 안 되는데 뭐 내 편 끌어들이겠다고 막 만났다가 괜히 이상한 소리 나오고 배신 때리고 이거를 굉장히 극도로 신중하신 분이고 책임감이 강해서 아무나 그냥 막 해달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손쉽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는 인선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윤리위원장 할 만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 뭐
법조인 출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학계 출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활동가 출신?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확실히 그 여러분한테 신망을 받고 있고 법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뭐 검증된 전문성이나 이런 그 뭐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분에다가 또 정파성이 좀 없는 분, 그러니까 좀 신선한 분. 예를 들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예. 딱 그런 케이스인데 예, 예. 이분이 굉장히 뭐 정치권에 기웃기웃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 약간 우리가 잘 몰랐는데 굉장히 신선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야 돼요. 뭐냐면 정치권 가려고 막 기웃기웃하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누구 팔고 이런 사람들 말고, 이게 묵묵하게 자기 학계나 아니면 법 쪽에서 신망을 쌓아 보신데 그런 분들이 또 오히려 소신 있게 하시거든요. 그냥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그런 캐릭터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세요. 이거.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아, 그래요? 국민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이제 딱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흑수저 출신 그런 흙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흙냄새 펄펄 나네. 흙냄새 펄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부터가 교수 학자가 꿈이셔가지고 네. 했는데 사법고시를 하셨죠? 사법고시를 하신 게 된 게 이분이 이제 형편이 또 어려우니까 그 당시는 이제 국민대 법대나 이런 데 가면은 중대 뭐 이런 데 가면은 장학금 다 받죠. 장학금 받고 네. 그런 서사가 그려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이게 딱 그 비주얼도 보세요. 약간 그 야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교수나 학자가 꿈이었는데 이제 뭐 국민대 법대를 나와서 교수하기가 상당히 녹록치는 않으니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법고시. 예, 사법고시를. 근데 약간 장동혁 대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고시. 생계형 고시. 생계형 고시 확실한. 예. 행정고시에서 교육공무원 됐다가 또 사시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자유로운 영혼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막 본인이 또 막 이렇게 공부를 되게 좋아하거나 그런 책상 물림 스타일은 아니고 막 논으로 밭으로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는 되게 개구장이적인 사람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질이 많잖아요. 기질이 있어요. 끼가 많잖아요. 있어. 무대요. 막내라고 안 했어요? 막내고 네. 비슷하신데 우리 저 이영풍 선배도 막 이렇게 밴드 하시고 그 참을 수 없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그 기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근데 생계형 고시인데 약간 그런 결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약간 전 윤리위원장도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약간 그 장동혁 대표의 인선 스타일상 점잖고 정치권에 그동안 기웃기웃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봤을 때 뉴페이스인데 이런 거 어디서 찾았어 이런 사람 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원 계좌를 어느 분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오늘 이혜원이 저 인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얼마 전에 부산 내려가서 해양수산부 업무 받으면서 차기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서 나옵니다. 그럼 부산에 누구지? 조경태인가? 또 지금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김민석은 본인은 뭐 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6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새해 또 새로운 총리로 이 바꾸어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어떤 니즈가 있을 텐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영역 즉 보수우파 정당 영역에도 또 사람들 차출해가지고 뭐 또 장관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은 그런 미디어 쇼에 이제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사실 뭐 조경태 같은 사람들 막 콜 받고 싶어서 난리가 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김상욱 같은 사람을 좀 부러워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의 속성상 계속 이제 여러 다양한 그 스펙트럼의 사람을 네. 쓰면서 이렇게 돌려막기 하겠죠. 돌려막기.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근데 지금 사실은 저 정청래하고 김병기가 사이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지금 뭐 김병기 같은 경우는 뭐 보좌관이 지금 저 국민의힘 영역으로 넘어와가지고 대한변협에도 근무하고 굉장히 뭐 하루에 하나씩 뭐가 폭로가 되고 있는데 저런 상황 속에서 보면 이재명은 정청래와 김병기 사이를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니즈를 뭐 조정석이나 네. 오늘 육선의 조정석을
뭐 정치 뭐 특보로 이렇게 임명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의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이 내년 초가 되면은 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민주당 쪽의 인사들하고 접해본 정보에 의하면 확실히 이재명이 김민석은 상당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지중지하는군요. 김민석을. 왜냐면 이제 김민석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김민석 총리 그거 할 때 청문회 할 때도 거의 뭐 이재명의 반사판 같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일단 자기보다 더 주목받지 않고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 제거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굉장한 그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는 친문 엘리트 뭐 조국 같은 스타일이죠. 예. 조국이나 뭐 임종석 그리고 예. 박용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호남 베이스가 있기도 하고 친문의 뭐 적자 같은 아우라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석은 거의 자기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니까 뭐 소위 말해서 김민석이 그 살려낸 어떤 송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김민석이 또 스마트하거든요. 그래서 20년간 또 굶어봤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민석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다. 그래서 김민석은 자기가 이재명의 후계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은 그 경기도 있을 때도 김현지나 정진상, 김용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뭐 내시 상공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도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때 그 성남 도계공 그 사장이었던 김원욱인 그 옆에 그 왜 숙소 차려가지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이재명의 성남 아파트 그 옆에 바로 옆호실을 예. 그때 뭐가 초밥 실어 나르고. 초밥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성남 도계공 사장인가? 예. 그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뭐 공대인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뭐 그때도 리틀 이재명으로 불렸었고 그러니까 상당한 뭔가 이렇게 흠집이 나지 않고 기스가 나지 않고 뭐 훈남 스타일의 엘리트고 야심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용인에 갔을 때 이현주 카드를 내세워가지고 뭐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지를 시킨 예. 끊어버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치고 올라오는 걸 못 봐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후계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돌려막는 정치를 하거나 지금 이재명 사단이나 보위부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푸틴식 모델을 하는 거예요. 푸틴식 모델. 예, 예를 들어서 개헌에 가서 임기 연장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뭐 다음 대통령을 대권을 뭐 김민석이 됐든 누가 해서 자기의 지배력 안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기의 지배력 안에 두고 이제 그러니까 얼굴마담을 내세우는 거죠. 뭐 또 헌법 그 피해가면서 대통령도 또 누구 줬다가 다시 또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구도 아래 두는 거예요. 전체주의 아래. 그래서 뭐 그냥 뭐 요식적으로 얼굴만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김민석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 지배력 안에 들어오면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내세우겠죠. 그게 이재명의 정치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하거나 야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쓰다가 어느 순간에 숙청되거나 그게 약간 그 시진핑이 하는 그런 태자당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 이해운 뭐 또 그다음에 뭐 사실 이해운 앞에도 권오울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해운 전에 권오울이 있었는데 그래도 권오울 씨는 이해운보다는 더 나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언을 하고 시작했거든. 예. 네. 그리고 지지선 이 사람은 그가 중간에 어떤 버퍼링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분은 이제 친유승민 계이고 그 전부터 계속 이재명하고 그런 소통이 있었고 저랑 그때 이분이 그 헌정회 뭐더라 사무총장인가 뭐 하셨을 때 제가 그 73년생 한동훈 책 내고 작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어떤 모임에 같은 속해 있었어요. 저랑 같은 포럼에. 근데 그때부터도 이분은 그러니까 이해운보다는 어쨌든 그런 정치 기술이나 이런 게 더 한 수 위에요. 옛날에 그 유승민 때도 이분도 이제 그 젊었을 때 40대 때 막 삼성까지 하시고 한때 뭐 대권을 꿈꿨을 정도로 뭐 제야 출신의 상당히 그때는 뭐 중도 합리적인 그런 정치인, 엘리트 정치인이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런 정치 스킬 같은 게 이해운보다는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서 뭐 리스크 관리도 잘 한 편이었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비슷한 게 윤석열 대통령을 원래 유승민계였는데 유승민하고 이게 조금 소원하고 이제 실리를 따라서 윤석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사면이 된 거예요. 사면. 그렇죠. 탄핵 이후에 공직선거법 걸려가지고 이분도 정치적으로 생명이 끊겼다가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하고 운동하면서 윤정부 때 사면이 됐어요. 근데 사면이 되고 나서 계속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그리고 이제 워낙에 뭐 구애를 하기도 했었고 안동 해가지고. 근데 권오라고 이해운의 어떤 정치적 스킬이나 뭐 평판 자체가 조금 달라서 저는 이해운 씨는 좀 청문회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너무 자기가 죽을 자리를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원래 중성동을 당원 협의회 연수가 있는 날이래요. 세상에. 오늘이. 예. 근데 오늘 이 연수를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해운이요? 그게 오늘 중앙일보 보던데. 네. 그러면 오늘 그 연수 대회는 취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운 같은 사람이 진짜 이게 굉장히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봐도 이런 진상짓이 어디 있어요? 민폐에다가. 근데 이분이 그런 짓을 지금 처음 했을까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자기 보좌관들한테 그런 식의 감정 기복과 무책임한 것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막 갑자기 뭐 보좌진을 막 한꺼번에 막 다 자르고 뭐 난리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뭐 그런 루머들이 되게 많았어요. 소문들이. 그래서 예전에 강선우 사건 났었을 때 이 보수 우파판에 강선우가 있다. 그럴 때 항상 이름에 오르내리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감정기복 심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뭐 내가 뭐 미안했어 막 이러면서 또 자기 막 말 번복하고. 그러니까 약간 감정 매니지먼트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이런 뭐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 보면 이번에 이런 조치들이 이재명식 실용 중도 통합주의 뭐 인사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뭐 칭송조의 언론 보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이거 도움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방선거는 그리고 사실 중도층이 하는 투표 아니에요. 예. 그 특수부대의 역할이 중요한 게 지방선거죠. 예, 특수부대 역할. 그래서 뭐 이번에는 총선과 다르게 오히려 저는 지지층이 사실은 옛날에 이제 문재인하고 박근혜 그 대선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5대5로 딱 고착화돼 있고 그 진영 사실은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지층들을 행동하게 하느냐의 게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 중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연성으로 비춰져가지고 중도들의 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진영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으면 어떤 가게가 일사불란하게 정치로 치면 단일 대우로 빠릿빠릿하게 손님 접대를 하느냐 그거예요. 뭐 그런 상황인데 중도가 어디 있어? 중도는 뜨내기인데 그럼 중도 뜨내기면 어떤 집 갑니까? 줄 서 있고 차 많이 서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들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어디 가는데 근데 가는데 저기는 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 저쪽은 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중도들이 뭘 알아가지고 리서치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저기 사람들 줄 많이 서 있으면 저희가 잘 되는 거보다 가는 거지. 직원들이 막 자기들한테 인사하고 어서 옵시오 하고 막 사람들 몰려 있으면 가는 거지. 밴드웨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는 저는 더 철저하게 그 내부 혁신을 이루고 확실한 이 진영의 특수부대, 그 전위부대가 굳혀진 곳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 한참 남았거든요. 뭐 한 5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해운 같은 사람이 미리미리 걸러져서 좀 보수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이력서 정치, 그 KDI, 그다음에 서초갑, 대구, 그 유승민, 뭐 윤희숙, 이해운의 서초갑을 물려받은 게 윤희숙이에요. 네.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나가지고 뭐 경제 전문가면서 그게 없는지. 이것도 제가 이제 들은 건데, 이것도 전원인데, 되게 윤희숙 의원이 이해운 의원이 선배잖아요. 우리 지역구를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빈말이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구 물려받으면 뭐, 그런 보좌관도 다 승계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그렇게 하죠. 그 전임자의 그 예우를 해줘. 조력이나 예우가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뭐 김태흠 지사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전에 뭐 김태흠 지사가 뭐 정치적 아버지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 정도로 그런 게 정치에서는 동지 의식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박수영 의원님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예. 상가집에 갔는데 거기 이수정 수원 당협위원장 이수정 당협위원장님도 제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을 다 보시고 하시는데 막 되게 제가 가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정치인 상가집 가고 그런 적도 처음이거든요. 뭐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이 뭐 제가 마드리드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막 되게 따뜻하게 막 맞아주시면서 상주 역할처럼 해주시면서 하시는데 다 그 수원에서 예전에 그 박수영 의원님이 거기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나 조력을 받고 계시니까 그런 끈끈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지역 정치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대중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거기서 다 평판이 형성되고 그래서 지역 정치라는 게 아직까지 정치는 로컬이다. 그리고 특히 지선이나 이런 데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수영 의원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여러 당을 생각해서 좋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크게 좋게 말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고 이렇게 오지랖을 떠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겉으로는 차갑고 그런 차가운 관료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렇게 다 안 보이는 곳에서는 후배들 챙기고 그렇죠. 다른 당협 챙기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서초갑에서 서로 막 냉랭하게 인사도 안 할 정도로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리를 새로운 배우가 대신했어. 약간 그런 냉랭함 있죠. 왜 블랙스완 같은 영화에 보면은 옛날에 잘 나갔던 프리마돈나가 대체돼가지고 맞아요. 그럼 막 그 사람을 경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해가지고 지역 정가에서도 소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될 수가 없네. 동지가 될 수 없고 그래서 그 서초갑도 물려받은 윤희수, KDI, 서울대 경제학과 사실은 학교 선후배, 직장 선후배니까 되게 끈끈해야 되는데 각자 그러고 그러니까 당에 대한 그런 헌신과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은 저렇게 배신 때리고 이재명 정부 내각으로 들어가겠다고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설치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어땠어요? 어떠한 자기의 책임감도 없으니까 그냥 나 안 해 그러고서는 지역구 던지고 맨날 그런 레거시 미디어나 올드 미디어에 대서특필 될 수 있는 자극적인 그런 쇼질. 쇼만 하고 심지어 뭐 전환기 선생님 히틀러라고 욕하고 무슨 그때 나경원 뭐 자기가 무슨 뭐라도 됐냐 무슨 대권 주자라도 됐냐 왜? 윤상현 나경원 하늘 같은 중진 의원에다가 세이브코리아 때 고생했던 막 장도연 딱 3명 꼭 집어가지고 당신들 나가라고 막 이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초갑 정치예요. 국민의힘이 해왔던 그 잘난 경제 전문가의 중도 합리적 보수 정치 강남에서 꿀 빨고 자기 살겠다고 튀는 정치 이거를 끝내야 되는 거고 이 동력을 삼아서 장동익 지도부는 확실한 체질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저 신규진 교수님은 다음 주 출국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출연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대담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신규진 교수님 되게 재밌다고. 자,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곧 이제 마드리드로 가기 때문에 여기 여의도의 그런 뭐 원어브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더 제가 약간 더 전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제가 이제 좀 제 신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요새 좀 이상한 소문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출마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랑 네. 뭐 이런 그 꽁트 같은 것도 좀 찍고 예, 예. 또 이번에 이제 그 멸공 TV 나왔을 때도 네. 이제 장동혁 대표랑 이렇게 그 공교롭게 투샷이 찍히면서 뭐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한테 줄을 선다 뭐 한다 이런 루머들이 많은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정치인에게도 저 만나주세요 뭐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제가 책을 내고 하다 보니까 책이나 제 논평에 팬들이 아름아름 좀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순수하게 지역 정치,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지선이든 뭐가 됐든 또 많은 어피니언 리더들께서 심규진 교수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약간 저는 자문 역할을 옛날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뭐 만남이 있을 뿐이지 저는 지역 정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 정치인들 아는 분들도 전략통 위주로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무슨 심규진이 줄을 섰다, 심규진이 측근이다, 문골이다 그런 거는 다 낭설이니까 전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신규진 교수님이
문고리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마드리드에 되는. 있는데 어떻게 문고리 잡아요? 다음 주에 저 네.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합니다. 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대한민국 우파 정치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특별 자문을 카운셀링을 해주고 계신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아주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 뭐 쓸데없이 그 질투 시기 이런 하시는 분들이 퍼뜨리는 루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윤희 교수님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